저는 올해 쉰둘이 되었습니다. IT 업계에서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직함이 그리 자랑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결과를 내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자동처럼 팀 재편이 이루어지는 업계, 성과가 좋지 않으면 말없이 뒷줄로 밀리고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순간 바로 문 앞까지 밀려나는 이 살벌한 생태계 안에서 저는 20년 넘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길이가 가져다준 결과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버티는 척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저의 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눈을 뜨면 먼저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떠올립니다. 서버 이전 일정,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변경, QA에서 발견된 치명적 오류들, 그리고 새벽까지 쏟아지는 메신저 알람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오늘도 쌓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아는 것처럼 쌓이는 것들은 언젠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 몸을 굽히고 또 굽히며 살아왔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사람들은 저에게 팀장님, 이번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와 존중이 실려 있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살아남으시길. 이번엔 겨우 넘기셨네요. 누가 나갈지 지켜봅시다. IT 업계에서 팀장은 조직의 중간이자 끝입니다. 위에서는 압박이 오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올라옵니다. 팀장님, 이 요구사항은 도저히 기간 안에 못 맞춥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 말을 끌어안고 윗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윗선은 늘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방법을 찾아오세요. 그 사이에서 저는 늘 웃으며 조율하는 척했지만 사실 웃음은 제 얼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길에 차 안에서 혼자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버틴다는 말은 항상 무너진다는 말과 이어져 있음을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직원 심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직원들의 정서 안정과 정신 건강을 돕겠다는 명목이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운영되는 상담센터가 정말 직원의 편일까? 상담 기록은 철저히 비공개라고 했지만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결국 누군가에게 도달할 가능성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직원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잠을 못 자고 팀 내 갈등으로 출근이 두렵다는 내용을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직원이 회사의 징계 가능성 대상자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소문처럼 퍼졌습니다. 이유는 이상하게도 업무 태도 불량, 협업 능력 부족 같은 애매한 표현이었지만 내부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상담 내용 유출된 거야. 상담센터에 말했던 내용을 누군가가 본 거라던데. 저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직원은 결국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고 다른 팀으로 사실상 유배되다시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상담센터에 가지 않겠다. 하지만 상담을 거부한다는 건 결국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일정이 꼬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QA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내일까지 수정된 버전을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한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가슴이 뻐근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누가 제 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몸이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증상도 회사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는 그 직원처럼 관리 대상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팀원들에게 다들 퇴근하세요. 남은 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을 하기는커녕 모니터를 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겨우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뜨겁고 차갑고 감정이 뒤섞인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주차장까지 걸었고 차에 타자마자 마치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난 팀장인데 가장인데. 하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출근 전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불면증 때문이었고 심장이 뛰는 느낌 때문에 더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새벽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러다가 100M 전력 질주를 해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죽을 것처럼 숨이 차올라 벤치에 주저앉았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뛰는 동안엔 아무 생각도 안 나네. 이 시간만큼은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새벽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km도 못 뛰었습니다. 그 다음엔 2km 그리고 3km. 달리는 동안에는 서버 오류도 클라이언트 일정도 윗선 보고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호흡과 발걸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려고 뛰고 있구나. 달리기는 제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팀장인 저에게 전달된 문서에는 복잡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팀 구성원의 심리 안정도 반영, 업무 스트레스 지수 파악, 문제 인력의 조기 발견. 겉으로만 보면 직원 복지를 위한 개선책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문서 한 줄 한 줄에서 누군가를 분류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저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에 제 팀원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누가 또 상담센터에 다녀온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슬쩍 떠보더라고요. 괜히 무섭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식은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저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회사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달렸습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추운 날에는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고 더운 날에는 식은땀인지 진땀인지 모를 것들이 목과 등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달릴 때만큼은
제 머릿속을 장악하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 저는 제 정신이 점점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면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슴이 응어리졌던 것들도 조금 풀렸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한 지 몇 달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팀원 하나가 점심시간에 농담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전보다 혈색도 좋아 보이시고 활기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들 나이 또래의 그 팀원은 스트레스를 늘 담배로 풀던 직원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어려워질수록 그에게 담배 냄새는 정말이지 심하게 났고 여직원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던 그런 팀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너무나 잘 알았고 얼마나 힘이 들지 고충이 심해서 괴로워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저는 그 팀원에게 웃으며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는 흥미로워하였습니다. 저는 그 팀원에게 달리기를 해보라고 넌지시 지나가는 말로 툭 건넸습니다. 저는 그 팀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눈에 이 사람에게 빨간불이 켜진 게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지만 꼭 같이 뛰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내 게시판에 러닝크루에 지원할 사람을 찾는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업무 시간에 띵동하고 지원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팀원이었습니다. 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팀원을 데리고 새벽에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살기 위한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그 팀원도 저처럼 달리기 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고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팀원이 건강을 찾아가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 그때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제 감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같이 한 번씩 달리기를 하며 MZ의 언어와 핫한 세상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 저는 요즘 러닝크루를 모으고 뛰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또 퇴직 후에 러닝을 목적으로 해외로 다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살면 어떨까? 기획하며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프로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